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토번 모두 정경심 씨 법정 구속 이야기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풀이를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제목은 입시에 사용한 7개 조민씨, 딸 조민씨 입시에 사용한 7개 스펙이 모두 다 가짜였다, 허위였다. 그것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경심 씨가 남편인 조국 씨와 공모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처리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공범이라는 이야기죠. 자, 두 사람이 공범이면 정경심 씨가 유죄를 받아서 법정 구속됐으면은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1심에서 그렇다면은 공범인 조국 씨도 당연히 유죄를 받겠죠. 자, 모든 7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2개 혐의에서 공모 관계를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범 이런 이야기를 세 차례나 했습니다. 조국과 공모 이런 이야기를 3번이나 재판부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 씨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자, 조국 씨는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내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렇게 지냈는데 법꾸라지로 지칭이 됐죠. 미꾸라지 살살 빠져나가는 본인이 검찰에 출석해서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비판을 받아도 법적으로는 피해가는 그런 수법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는데 지금 법의 그물 안에 서서히 들어오는 물고기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을 보시면은 조국과 공모유죄, 정경심 법정 구속, 조국을 앞세웠습니다. 조국과 공모한 부분도 유죄다. 그러니 조국도 공범이다. 그 이야기죠. 자, 딸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에서 공모가 유죄로 인정이 됐다.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 15개 혐의 중에서 11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특히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씨의 공모 사실도 사실상 인정해서 추가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렇죠. 조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톱도 정경심, 조국과 공모, 공정사회 믿음 버렸다. 공정사회, 지금 대학 입시철이죠. 입시철인데 좀 모두들 어렵게 공부를 해서 진학을 하곤 하는데 이 스펙 7개 전부 가짜 가지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의전원 가서 의사가 되겠다고 지금 의사 시험 의사 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이거 취소되겠죠. 이것이 대법원까지 또 확정 판결될 때 기다리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조국 부부가 표창장 등 위조 7개 스펙 모두 허위, 사모펀드 혐의도 일부 유죄. 그리고 재판부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도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 작년부터 조국 사태라는 이름으로 극심한 국론 분열을 일으켰던 조국 일가 사건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그렇죠. 조범동 씨나 오촌 이런 건 있었지만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첫 사법적 판단이죠. 두 번째는 조국이 될 겁니다. 작년 8월에 조국 일가 수사가 시작되자 조국 장관 자신은 물론이고 범여권 정치인들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구형이 아니고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자, 경향신문도 정경심 딸 입시비리 조국과 공모. 경향신문도 조국 공모. 자, 앞으로 조국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중앙일보 3면을 보시면 조국 재판서도 공모 혐의 인정될 듯, 그 다음에 딸 추후 기소 가능성도 있다. 조국뿐이 아니고 조국은 재판에 들어가 있죠. 딸도 기소될 수 있다. 그렇죠. 7개 가짜 스펙을 가지고 입시 지원서를 내면서 본인이 안 한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자, 그런데 그동안 부인을 해왔는데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조국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에서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조국
또 딸이 아니고 이번엔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정경심 씨와 함께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아들 입시 비리.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딸이죠. 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각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경심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은 조국 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던 조국 씨가 고교생 딸과 동창 장모 씨가 스펙 품앗이, 그때 뭐 스펙 서로 뭐 품앗이 하는 그런 행위에 조국이 직접 가담했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뭐 장모 교수에게 받아주고 그 장모 교수는 조민 씨를 단국된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자, 이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품앗이, 스펙 품앗이가 오고 갔죠. 그리고 입시 비리 외에도 조국과 정경심 씨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김경록 씨, 자산관리사조에게 자택 PC, 저장 매체와 동양대 연구실 PC 숨기라 이렇게 증거인멸한 것도 공모 혐의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최강욱 씨입니다. 최강욱 국회의원이죠.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로펌에 있을 때. 그래서 재판을 역시 바꾸는데 어제는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1년 구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조국 주변에 대한 이 판결들이 속속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일보 이면은 조국도 허위 인턴 확인서 일부 강요, 향후 재판 불리해졌다. 향후 재판 상당히 불리해졌죠. 그럼에도 지금 조국은 뭐 가시밭길을 더 가야 하나 이런 식으로 또 피해자 코스프레, 마치 검찰 개혁을 하다가 역풍을 맞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원 사실관계 인정, 도덕성 타격. 정경심 교수도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함께 기소돼서 그 조국과 향후 구속된 정경심과 조국이 나란히 재판에 출석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 조간신문의 주요 면을 장식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법정 구속, 징역형 이상의 의미가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이 권력형 비리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 하니, 그리고 또 조국 일가 수사 중에서도 일부는 권력형 비리 의혹도 있습니다. 조국 씨가 민정수석 때 뭐 사모펀드 투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사를 하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프레임을 막 씌웠죠. 그래서 이 조국은 정치적인 희생양이다. 이런 코스프레를 했고, 어제도 뭐 조국 씨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사령탑, 권력수사 사령탑 윤석열을 축출하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막 연달아 발동하면서 수사를 못하도록, 권력수사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왔습니다. 막아왔는데 윤석열을 코너로 몰아넣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 구형도 아니고 법원 판결로 실제로 조국과 정경심 씨가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를,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법원도 반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또 몰아붙일 텐데 벌써부터 김남국 의원이나 뭐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까지 이제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법원 판결로 인해서 조국이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신문 이면 보시면은 조국 정치적 희생양, 설득력 잃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추윤 대결 파장이 있을 것이다. 미치겠죠. 실제로 법원 판단이 났기 때문에 계속 검찰만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법원 판단이 나서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번에는 정권의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부 부적절 행위 아닌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냥 부적절한 게 아니고 범죄야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조국 장관 인선 과정도 다시 논란될 듯. 그렇죠.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이런 범법 혐의가 있는 그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한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윤리적 우월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진보좌파 정권에서 이게 어떻게 윤리적으로 우월한 겁니까? 타락한 거죠.
그것들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 개혁 막는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도 퇴색이 됐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법망에 걸려든 부꾸라지 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상대편에 있는 수사를 한 윤석열은 과잉 수사 비판을 잠재웠다. 한국일보 사면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윤석열의 칼 과잉 비판 잠재웠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게 정당했다는 이야기죠. 과잉이 아니었다. 물론 윤석열이 그 전에 보수 정권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고 지금 진보 정권에 대해서도 그냥 수사의 칼을 그냥 그대로 들여대는 겁니다.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확인된 거죠. 입시 비리 수사 처음에는 먼지떨이식 수사한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비판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전부 유죄 판단 전부 이렇게 다 가짜다. 그리고 유죄 판단 때문에 그런 비판은 수고로 들 것 같고 검찰 내부에서도 일단 선거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윤도 피할 수 없었던 수사 이렇게 재평가가 된다. 윤석열이라도 피할 수 없었던 수사다. 왜냐?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많은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하려냐 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수사였죠. 그 밑에 보시면 조국은 더 가시밭길 걸어야 되나? 적각 항소. 장경심 씨 변호인은 개심죄 적용된 느낌이다. 자, 계속 인정을 못하겠다. 뭐 이런 투입니다. 이것도 계획에 대한 저항이다. 글쎄요. 이게 법원 판결에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어디가 정의인지 정의는 본인들만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권력 수사의 정당성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보를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윤석열 총장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오후 3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정직 2개월 처분,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이죠.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오후 3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오늘 그 심리에서는 원래 가처분 신청에서 하는 신속성 또는 그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이것 외에 마치 본안 그 심리처럼 징계위가 내세운 4가지 징계 사유에 대한 그 적절성도 같이 따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안 심사가 오래 걸리면은 윤석열 총장 내년 임기가 7월인데 7월 이후에 나오면은 결론이 나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지금 당장 직무에 복귀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면서 신속성이나 그 어떤 손해 문제도 따지지만은 4가지 적용된 그 4가지가 실질적으로 징계감이냐 이것까지 다 따지겠다는 겁니다. 뭐 법원 판사들 뭐 사찰했다는 이런 문제, 뭐 정치적 중립성 문제, 채널A 사건 뭐 수사 감사방해 했다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느냐 그것까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 행정소송에서 오늘 2차 심리까지 가는 그런 사안이 일어났죠. 일단 홍순욱 그 서울행정법원 12부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인데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윤석열보다는 징계위 쪽을 다그치는 그래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려는 듯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징계위가 원래 7명이어야 돼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추미애 빠지고 뭐 빠지고 해서 4명으로 됐죠. 4명만 가지고 했죠. 과연 그것이 4명 가지고 한 것이 적법성을 갖느냐 그 문제 그리고 또 4가지 혐의에 대한 적절성 이것까지 다 재판부가 묻고 있습니다. 자, 서울신문 8면 보시면은 4명 징계위 적법한지 물은 재판부 양쪽에 소명 더하라. 자, 자료 낼 것이면 다 내봐라. 판단은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재판부가 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재판부가 살아있는 판결을 할지 법리에 의한 정무적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눈치 보거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심리하는 거제, 뭐 오부 요인, 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또 헌법재판소장까지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막 검찰개혁 이야기를 했죠. 막 압력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부장판사가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뚫고 제대로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2차 신문 징계 사유 입정 적정성이 쟁점이 될 텐데 2차 신문에서 오늘
재판부가 지금 본안 소송 다름없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오늘 내일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다음 주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자, 그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조국을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윤석열을 임명을 했으면서도 본인을 수사하니까 막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문재인, 과연 어떤 생각일까요? 어제 판결 보고. 조국에 대해서 그전에 마음의 빛, 운운한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문재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어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직급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해서 김현미 전 장관을 교체를 하고 내정을 한 변창흠 후보자. 그런데 고른 게 그런 사람이냐, 이런 말이 지금 시중에 파닥에 나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자질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자, 변창흠 여성은 화장 때문에 이번에 성인식 논란 또 알고 봅니다.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식당에서 밥 먹냐, 그런 이야기 또 해명한다고 하다가 여성들은 화장 때문에 식당 가서 남들과 모르는 사람들과 밥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해명한다고 하면서 막말을 해명한다고 하면서 또 막말로 덮었습니다. 여성은 남들과 아침 식사거린다. 공유주택 폄훼 해명하다가 또 실언. 구의역 김군 발언에 10차례 사과. 자충우돌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질, 그리고 주택정책을 과연 제대로 할지, 그런 문제가 더 큰 문제겠죠. 자, 그렇지만 임명 강행할 겁니다. 장관들은 인사청문회 하고 나서 표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국회에서 동의안을 제출 안 해도 그냥 대통령 임명하면 끝입니다. 어제 하루만 잘 버티면 끝난다, 그런 생각에서 막 임명을 하는 것이죠. 지금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 아마 한 20번 넘은 것 같은데 역대 최다일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칼럼을 하나씩 선정해서 적절한 칼럼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세계일보 설왕 선례라는 코너입니다. 배영국 논설위원이 쓴 건데, 대통령 부자의 염치, 문준용 씨 이야기겠죠. 문재인, 문준용 1,400만 원 서울시에서 돈 받아서 이 코로나 시국에 전시회 열고, 그리고 떳떳하게 내가 잘나서 뽑힌 거야. 정치인들에게 경고하는데 끼어들지 마. 아나무인격인 염치 없는. 이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은 남이 보기에 그것이 떳떳한지를 먼저 생각했다. 우리 선조들은. 그런데 문준용 씨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1,4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두고 염치가 실종됐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 서민의 임대료를 걱정하는 대통령, 임대료 깎아줘야 된다,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대통령은, 문재인은 아들의 지원금 수령에 여태 아무 말이 없다. 여태 아무 말이 없습니다. 또다시 입국 다뭅니다. 부끄러움을 알았다면은 대통령 부자가,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가 있다면은 대통령 부자의 귀가 빨개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겁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